그래서 지금 중국 자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내수 위축이 걱정이 되고 네. 또 더군다나 이 우한 지역이 사실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반도체 생산 지역의 네. 중심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산업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걸로 시작해서 IT 기업들. 사실 중국이 5G를 중심으로 해서 IT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엉망이 되면서 뭐 진짜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폭락할 것이고 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식은 이미 폭락을 했어요. 그 지금 무한 이러면 제일 대표적인 반도체 5G 관련 주식이 그 찡동팡이라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대단한 BOE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JT, 중싱이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미국이 1차적으로 타격 준 기업이 JT, 중싱. 두 번째가 화웨이. 세 번째가 BOE예요. 찡동팡 BOE는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그 LED, OLED 있잖아요. OLED. OLED. 그게 지금 삼성이 세계 시장의 95% 넘게 하고 있는데 제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이 업체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OLED 업체를 제일 위험한 후발주자라고 보면 되고요. 5G 관련 특허, 뭐 통신 관련 특허도 이 중국의 세 개 업체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1월 23일부터 어제까지 그 주가를 봤더니 이미 20% 떨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여기 이 무한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산업이 주도 산업이에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IT, 광전자, 정보통신 이쪽이 지금 주도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자동차 산업, 거기에 뚱펑 지团이라고 해서 중국의 제일 큰 자동차 그룹이 있어요. 네. 세계 500대 기업이고요. 그래서 뚱펑 자동차 산업,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나 다 영향받은 거거든요. 자동차 산업. 세 번째가 의약 바이오 이쪽이에요. 의약 바이오 제약 산업이 3대 지수 산업인데요. 지금 1차적으로 제일 큰 타격받은 게 자동차 업체들. 왜냐면 이게 자동차 업체는 여기가 지금 1년에 생산 대수가 190만 대 생산해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관련 공정이 다 있어요. 밸류체인의 전반 단계를 다 해요. 뭐 차체, 뭐 유리, 뭐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무한에서 다 해요. 그래서 거기가 가동이 정지되면 이게 동풍 그룹 같은 이런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하청 기업들, 외상 투자 기업도 거기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GM이라든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 타격을 받죠. 영향받고. 그래서 지금 관련 주식들이 다 이미 10%에서 2%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지금 지난번에 2월 3일에 구성을 세고 첫 할 때 대폭락했잖아요. 그렇죠. 8% 가까이 네, 떨어졌죠. 네. 대폭락해서 중국에서 바로 돈을 그냥 1.2조 풀어가지고 국가대표팀을 넣었죠. 그래서 중국의 대형 펀드들이 다 매입을 했어요. 예, 자기 자금으로 다 매입을 해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올랐어요. 좀 올라 한 절반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봐야죠. 그게 왜 회복이 됐는지를. 그쪽에서 이제 정부 주도 자금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와서. 그다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날 2월 3일 그날 외국 자금이 200억 위안이 들어왔어요. 순수 외국 자금이. 그러니까 외국 자금들이 그 저가를 노리고 확 들어온 거예요. 200억 위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매수세가 국가대표팀하고 외국 자금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항상 얘기하셨듯이 어떤 경제 위기가 됐을 때 네. 싸게 네. 그 뭔가 어떤 기회로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그 매수 세력들이 외국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광섬유 쪽으로 왜냐면 또 혹시 들으면서 주식 살 또 수가 사면은 있으니까 또. 위험하니까 광섬유 쪽으로 세계 1위 업체예요. 이 기업이. 중국의 무안에 있는데 광섬유 쪽은 뭐 광케이블, 광섬유 쪽 세계적으로 1위 하는 업체인데 주식이 지금 거의 뭐 13% 넘게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회복하죠. 왜냐면 세계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이럴 때는. 네. 방송 끝나고 따로 좀 여쭤봐야겠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뭐 애플도 네. 왜냐면 이제 직원들에 대한 그 중국 출장을 다 금지를 해버려가지고 네. 신제품 개발 계획도 막 늦춰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IT와 관련해서 이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브랜드들도 이렇게 타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냥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 자체가 어쨌건 뭐 외국 애플 같은 기업들도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네. 방법들을 찾아서 뭔가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그 애플은 사실 3월에 신상품 출시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차질이 지금 발생했어요. 왜냐면 무한에 있는 그 부품 공장이 생산이 안 되면서 지금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힘들어졌고요. 그 폭스콘 무한에 있는 공장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지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애플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그나마 대책이 있는 게 중국 말고도 저기 동남아 쪽에 또 생산을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체 생산지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뭐 대안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 팩토리 기능, 그러니까 생산 공장으로서의 기능은 지금 전 세계에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어요. 뭐 베트남 뭐 이런 지역을 말하는데 절대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애플 같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IT, ICT, 빅테크 기업들은 아주 능률적인 그 노동자가 필요해요. 기술적인 노동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관련 부품 업체가 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돼요.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인력, R&D 모든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동남아 지역은 이 노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많은 문제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중국을 못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500대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중국을 아직까지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지난번에 미국의 뭐 그 로스가트 사무부 부사 이런 사람들이 뭐 중국의 이런 사태는 미국에 도움이 된다. 왜냐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거다 이러는데 쉽게 말 웃기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냐 없어요. 월급이 일단 복지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뭐지 그 노동자 연합 조직 뭐라고 하죠? 노조.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 일하던 이런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들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로봇으로 다 대체한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은 위축되지만 또 반대로 뭐 그 온라인 기업들이라든가 네. 쇼핑몰이라든가 왜냐면 네. 이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이제 다 뭘 사야 되잖아요. 이런 쪽은 또 그리고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이런 쪽으로는 뭐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 저의 사례를 봐도 지금 대학에서 그 개강을 늦췄잖아요. 네. 3월 22일로 늦췄어요. 그러면 개학은 정상적이면 3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24일 놓치면 그 1주와 2주 수업이 없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니까 지금 다 온라인 교육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스스로 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1주 첫 번째 주일하고 이번 주일 그 내용을 스스로 이렇게 수업을 제작을 해서 학교 그 올려야 돼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1주하고 2주 수업을 듣게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 업체가 대부분 해줘야 되겠죠. 그 편집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온라인 의료. 예를 들면 그 기업도 제가 이름은 말을 안 드릴게요. 홍콩에 상장 중국 업체인데 그 온라인 환자만 지금 3억 명이거든요. 근데 매일 들어봐서 온라인 진료하는 환자 수가 6천만 명이에요. 매일이요? 예, 매일. 근데 환자 수가 3억 명이에요, 회원 수가. 이야, 근데 매일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이 사태로 병원을 못 오게 해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지금
아니 지금 이번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의심한 내가 걸렸다. 근데 병원 가게 싶은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수많은 사람 몰려오면 병원이 더 바이러스 확산 집중 지역이 되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병원 오지 마 일단 집에 있어라 자가격리하거든요. 기다려라. 일단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 이러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 벌어지겠어요? 온라인 의료, 온라인 진료 지금 한국에서도 뭐 어떤 앱을 배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앱 개발 회사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영화, 온라인 관련된 모든 산업들은 중국은 지금 온라인 인구가 이 모바일 온라인 인구가 10억 명이 넘어요. 네. 그러면 뭐 답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또 이 온라인 산업이 발전되면 그게 인프라로 해줘야 되는 산업들이 걔네를 더 크게 성장해요.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네. 예를 들면 한국은 나라가 크지 않아서 인구가 뭐 5천만 명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무슨 홈쇼핑, 온라인 쇼핑 그래 들어가자마자 5천만 명이 접속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하루에 그 15명이 동시 접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없어요. 못 해봤기 때문에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국 업체나 한국 기업들은 시사점을 받아야 돼요. 미래의 성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지금 못 나가고 핸드폰으로 한국에 있는 뭐 사이트에 있는 예를 들면 화장품을 내가 산다. 그럼 10억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한국의 그 사이트가 10억 명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국 같은 나라는 이게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이트만 개설해야 되는 게 그 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빅데이터 처리 능력. 그래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IoT. 왜냐면 사람하고 접촉이 이제는 깊이가 되니까 이제는 다 IoT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처리하기 위한 그 인프라 산업들은 앞으로 한국에는 지금 이번에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이런 같은 일이 한국에 터졌을 때 한국이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근데 중국은 알리바바나 뭐 여기 바이두나 이런 애들이 뭐 싱글데이, 11월 10일 이런 거 처리해봤잖아요. 빅데이터를.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지금 되는 거죠. 만약에 준비가 없었으면 더 난리 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다 다운되고 하면 그렇죠. 사람들 못 나가게 하지. 이것도 안 되지만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나죠. 다행히 그동안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한 업체들이 경험이 계속 중국의 온라인 전사상 거래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징둥닷컴인가 네. 그 알리바바 다음으로 큰 쇼핑몰 네. 그 회사도 그 창업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3년 사스 때문에 못 나가가지고 그냥 쇼핑몰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알리바바도 그때 큰 거예요. 그래. 2003년도에 그 전에 계속 적자였거든요. 거의 다 파산 직전 뭐 죽게 생겼다가 그러니까 사스 때 획기적으로 중국의 그 BAT제라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 계기가 됐죠. 그 항상 모든 일에는 그 밝은 곳이 있으면 또 어두운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보면서 저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산업만이 아니라 이 문화와 관련된 근데 갈수록 이제 이러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미래학자들의 얘기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정말 이런 집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산업들도 우리가 주의 깊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태에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냐, 이게 언제까지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생 before, after이 어떤 변화가 있냐가 읽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 사태를 기울여서 많은 사람들이 뭘 느꼈어요? 아래와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회사라는 개념이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집에서 하는 업종에 대해서 더 수요가, 저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회사를 안 가더라도 내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수요를 중국 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 중국 사람 다 투잡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 투잡의 핵심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매체를 포함해서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혼자서 하는 이 잡이 돌아가려면 그걸 해줘야 되는 이런 관련 이 산업들이 또 성장 계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계획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 의학, 건강,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이 삶이 가족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렇게 같이 하는 이 업종들 즐기는 업종 인생이 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 오늘을 살자. 원래 중국 사람들 좀 이렇게 강했어요. 근데 그게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건강산업, 의학산업, 바이오산업, 엔터산업 오늘 즐기자. 그리고 가족하고 같이 하는 산업들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장 느끼게 하는 계기가 아마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재택근무도 이제 앞으로 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커지죠. 같아요. 엄청 그런 커지죠. 재택근무를 편안하게 그렇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 네. 이런 것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스마트 도시를 더 가속화할 거예요.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한이 만약에 이미 스마트 도시다 이러면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매개인이 모든 것이 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빅데이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의심 환자들을 다 내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스마트 도시화를 더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가속화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어차피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니까 저희 채널은 이 비즈니스적인 어떤 틈새들을 어떤 게 있을까를 잘 연구하고 찾아보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사태 이후에 이 사회의 변화의 흐름이 어디에 갈까? 그게 길이 있죠.